안녕하세요. 보건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호사를 그만둔 이유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간호사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와 동시에 간호사로 힘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간호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정말 첫 번째 이유는 업무의 힘듦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병원에 있다 보면 장기 환자가 있습니다. 그 장기 환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병 경과 추이를 좀 보고 약물 반응도 보고 하면서 좀 입원이 오랫동안 장기화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친밀도도 많이 쌓이겠죠. 그 환자분을 매일 보면서 친밀도도 많이 쌓였는데 어느 날 제가 장기 오프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제 동료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갑자기 그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나와 어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환자분이시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환자분이신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에 뭔가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나 간호사들이 하는 의료적 행위들이 그분한테 도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멘탈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병동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병원 내에서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때 가고 싶었던 부서가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을 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겠구나, 내 멘탈이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점을 첫 번째로 고민했습니다. 간호사를 그만두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픈 사람을 매일매일 본다라는 게 좀 저한테는 많이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 내에는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의사소통도 있어야 되고 각종 검사실, 외래진료, 병원이 통합적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하나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다 간호사한테 와요. 물론 잘 챙겨야 되죠. 잘 챙겨야 되는데 이제 12명의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때 오는 비난과 질책이 너무 그때 신기해서 무서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전 근무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CT가 저녁 8시니까 점심 먹고 금식하면 돼 라고 인계를 받았죠. 근데 갑자기 CT 검사가 일정이 빨라진 거예요. 금식이 됐냐 어쩌냐, 아이는 잡혀있냐, 검사 동의서는 받아져 있냐, 이런 것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고 왜 준비가 안 돼 있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질책이 그 담당 간호사한테 옵니다. 그럴 땐 검사를 내가 빨리 당긴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모든 잘못은 간호사한테 오게 되죠.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간호사로서 힘든 점 세 번째는 아무래도 태움 문화가 좀 있다라는 게 어려운 점이죠. 간호사 세계에 있는 이런 태움 문화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간호사분도 많은 힘든 일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저 역시도 태움 문화를 겪었죠. 신규 때 태움 문화를 겪었는데 업무적인 태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좀 더 업무적으로 세게, 좀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환자 생명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만 업무 실수라도 크게 부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선배 간호사로서는 후배 간호사한테 그렇게 강하게 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 역시도 후배 간호사가 있었지만 후배 간호사한테는 저는 무서운 선배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업무 자체는 다음이란 게 없어요. 내가 다음에 잘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잘못된 간호 행위로 인해서 잘못된 환자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4년이라는 간호학과 시절을 겪으면서 이론적 지식은 습득하지만 막상 병원 임상에 나와보면 우리가 그거 외에 정말 배워야 할 부분도 많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실전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없더라고요. 제가 물론 태움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인격적인 모욕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좀 키운다고 말을 하죠.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하면 이 후배 간호사는 성장이 늦고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입원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규 트레이닝을 3개월 정도 거친다고 쳐도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실전에 내 앞에 12명의 담당 환자가 생겨났을 때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 오더를 행하는 나는 정말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환자한테 약을 잘못 드렸으니까 난 다음에 잘해야겠다.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게 의료 현장인 것 같아요. 그런 태움 문화 자체도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움은 없지만 그만큼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간호사를 그만두는데 크게 작용하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모든 대학교에 대부분 간호학과가 있지만 매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태움 문화 그리고 3교대라는 근무 이런 것들이 간호사를 그만두게 하는 원인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간호사는 아니었고 선생님이었는데 교대를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간호학과를 붙어서 간호학과를 나왔으니 임상을 겪고 내가 배운 지식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임상을 갔었고 이제 정말 원래 꿈이었던 선생님인 보건교사를 임용고시 보고 온 거죠. 간호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태움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대인관계 있어서의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라는 직업, 좋은 직업이에요.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전문적 인력이니까 이런 어려운 사태에 있을 때도 가서 도움을 정말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이라는 거 간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 뿜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수간호사도 있는 거고 병동에 보면 연차 오래되신 선생님들도 이런 걸 다 이겨내고 겪고 하는 거니까 정말 간호사의 큰 꿈이 있고 수간호사가 되고 싶고 정말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정말 견디시면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건교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